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드디어 명신이의 가짜 인생이 인정을 받았네요. 2월 25일 김건희의 석사 논문은 모두 표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JTBC 단독 보도 이후에 3년 3개월 만입니다. 직접 검증한 표절률은 54.9%였습니다. 김건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김건희 미술계 경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최소 근무 경력 논란 8건, 수상 및 미술 경력 논란 5건, 학력 및 재직 증명 논란 6건에 이릅니다.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가 아닌 강사였는데 한림 성심대 이력서에 미술세계 대상전 입상 우수상이라고 썼는데 김건희의 이름은 전혀 없었으며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우수상이라고 했는데 김건희라고 응모한 출품작 자체도 없었습니다. 석사 논문 최종 확정되었죠. 총 경력 19건을 위조했다, 조작했다. 조작 인생 드디어 밝혀졌죠. 명신이가 인정을 받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인정받았네요. 조작녀로 인정을 받았죠. 이제 박사 또한 폐기가 되겠군요. 이제 시작이겠다 봅니다. 명신이의 사기 조작 인생을 복귀를 하는 시간이겠다 보이죠? 복귀하면서 죄와 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봅니다. 홍준표 또한 자신의 입으로 남은 인생을 조졌다는군요. 홍준표는 이걸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당시 비대위원장이 너무 안 시켜주니까 그 명분으로 들이댔던 게 뭐냐?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홍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에 쫙 올려버립니다. 국민 47%, 국힘 당원은 65%가 복당을 찬성한다는 내용인데 미래 한국 연구소에서 의뢰, 명태균 냄새, PNR에서 조사,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8일에 방혜경 씨 계좌로 450이 입금이 됩니다. 홍준표가 가장 원했던 자료 또 복당된 날 홍준표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아유 아버지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문자 보냈잖아. 그러면 끝 아닌가? 똑똑똑똑 떨어지잖아. 홍준표는 깍대기가 벗겨졌죠. 홍준표는 껍데기가 벗겨졌다. 과거 홍준표 내란당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네요. 조작 여론조사를 자신의 입으로 자랑질하면서 조작했다. 자백 아닌 자백이네요. 이런 걸 자뻑이라고 하죠. 요즘 내란당들 자뻑들 잘 하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이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무려 27차례 27회의 여론조사를 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내용은 홍준표 시장 측근들이 45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직접 입금을 했습니다. 최땡땡은 뭐 이름도 이야기하죠. 홍 시장이 원래 아들 친구라고 해서 이제 채용이 여기가 이제 홍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박재기 씨거든요. 박재기 경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 27번의 홍준표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번도 홍준표의 당사자 이름으로 입금된 건은 하나도 없고 그 측근들 지금 도움을 주고 있었던 그 쪽에서 그 라인들에서 차명으로 입금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비용 관련해서 불법청지 자금법으로 조사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순간 청취자법 위반 딱 걸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정치자금법으로 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모두 다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차명으로 주고받았다. 영원히 숨길 수 있다 여겼겠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 모든 진실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명신이도 드러나는데 이까짓 게 드러나지 않겠나요? 당연히 드러나는 거죠. 홍준표 친아들의 친구 최 씨, 여기가 이제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홍준표에. 근데 이제 A 씨가 입금을 한 것은 이 기사에는 나오던데 최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A 씨가 의뢰한 게 아니고 홍준표의 아들 친구입니다. 최용휘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던데 아들의 친구가 본인이 검찰에 진술할 때는 어떻게든 좀 잘 보여 보려고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했어요라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자기 돈 4천만 원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금자는 A 씨, 이거 박 씨입니다. 박 씨지만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보고한 건 최 씨예요. 최 씨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대구시 서울 사무소에 협력 본부장이 됩니다. 4급 공무원이 돼요. A 씨는 최 씨의 밑으로 들어가요. 공무원이 돼요. 지금 대구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이 둘 다 대구시의 서울 사무소에 공무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대납이든 뭐든 돈을 입금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됐다라고 치면 주고 받았으니까 뇌물이죠. 그리고 아직 공소시효도 안 끝났습니다. 개인 돈 4천만 원 들어갔다면 뇌물이 되는 건 맞죠. 홍준표 아들 친구 최 씨가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를 했다. 입금을 한 자는 박 씨다. 의뢰자는 홍준표 아들 친구 최 씨이고요. 그 이후 최 씨는 대구시 4급 공무원이 되었다. 입금했던 박 씨는 최 씨 밑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었다. 주고받은 게 4천만 원이 된다면 이건 뇌물인 거죠. 정황들도 나왔으니 뇌물로 인정이 되면 끝났다 이거죠.
깜도 안 되는 자 높은 곳만 탐하더니 올라가다 떨어지겠군요. 썩여리 옆방으로 말이죠. 내란당들의 공포라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면 나라는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막 걱정하는 사람들은 보복 엄청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국힘적으로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국힘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또 다른 편으로 자기들이 봐도 대선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느냐에 대한 문제만 지금 생각을 할 텐데, 결국 저렇게 구구적인 행각을 통해서 몰락해가는 와중에 얼마나 또 심하게 폐악질을 부릴까 이런 걱정이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계속 발목 잡기 흠집내기를 일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언론의 장난질은 예상이 되는 지점이 또 있고, 기존에 또 알바끼로 10원 인사들, KBS 사장이라거나 방통위원장이라거나 임기직에 있는 여러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공공기관 국영기업의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버티면서 노이즈를 일으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망가진 나라를 어떻게든 바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국민적인 열망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특유의 실용적인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아주 활발한 정책 발표와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적 성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정말 대선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대선에서 무조건 압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치졸한 자들이 발목을 잡을 테니 말이죠. 내란당들은 지은 죄가 많다는 걸, 죽는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보복인이 이딴 소리 하면서 폐악질을 계속적으로 일삼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같은 방송들이 존재하는 거죠. 헤쳐먹다 걸리면 당연 법의 대가는 있는 법, 자신들만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겠나요? 그런 법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해야지요.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해야지요. 지은 죄가 없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나요?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도 갑자기 요즘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 당사자가 처벌받고 끝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면 국힘은 초토화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사를 못 피할 겁니다. 조사를 못 피해요.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있고 또 오세훈은 스폰서가 있고, 만약에 돈 문제로 엮여버리면 대선 못 나옵니다.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이 분해될 수도 있어요.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금 아마 조사 받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 제가 알기로 현직 의원 중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국회 과방위 갔을 때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 보니까 명태균 엄청 친하더군요. 보니까 엄청 친해 보니까 이런 보도 나올 때도 수시로 연락하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 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 라는 걸 자기들은 알 거 아니야. 이 내란당들은 보복이라 말하지 말고 자신들의 과거가 현재를 심판한다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벌이라는 거죠. 바로 명태균의 벌이지요. 내란당들 거의가 공중분해 해체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야당 탓하면서 보복 얘기하면서 명태균 특검을 97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누가 그랬죠? 범인들 명태균의 매를 맞아야 할 때가 오고 있군요. 상당히 쫄리겠죠. 대통령의 측근, 핵심 인사 이런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가 무섭고 민심이 무섭습니다. 그거를 은폐하는 정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정부를 만들어 주셨다가 또 잘못하면 민주당으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민주주의고 국민 주권 아닙니까?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아주 탄핵시킨다. 하람을 하십시오.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윤숙의 놈 자신이 말했듯 겁대가리 없는 짓 하다가 빵 들어갔죠.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내란당들이 그렇게나 지켜주고픈 놈이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기만 하면 될 듯하죠. 윤숙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명신이가 자꾸 우겨서 증인 데리고 왔어요. 영상 보시죠. 김건희 첫 번째 결혼 상대자가 산부인과 의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첫 번째 결혼 상대자 아닙니까? 아니죠. 제1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 우리 안혜욱 선생님이 맨날 제1의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2의 결혼식 또 참석했었고, 안혜욱 선생님이 제1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부인과 의사와의 결혼식이다? 네, 맞습니다. 예. 몇 년도입니까? 99년 3월, 네, 3월경입니다. 그러면 혼인 신고는 안 한 거네요? 형부가 깨지는 건데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결혼식 이루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친척인데 그 거짓말 시키겠어요?
명신이의 사촌이 얘기했었잖아요. 명신이가 99년 3월에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을 했다. 한 달도 안 돼 명신이가 집을 나와 다시 지하 나일도를 헤매면서 바람이 났다라는 안혜욱 회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명신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하더라고요. 뒷이야기로는 속았네, 만족이 안 됐네 라는 뒷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명신이는 했었네요. 많은 걸 말이죠. 그 이후 있었던 이야기 중 경력 조작은 조작이다, 불하다 라고 확정이 났고요. 더 많은 명신이에 밝혀질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 봅니다. 이전까지는 얻어가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잃어간 운명을 맞이하겠다 보이는군요. 이제부터 명신이의 모든 걸 뺏어보자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